10년 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46살의 김명원 씨. 암에 좋다는 버섯 요리는 끼니 때마다 잊지 않고 내놓는 단골 메뉴가 됐다. 이렇게 고루고루 뿌려주시고요. 버섯 요리를 위한 특별한 소스까지 개발할 정도다. 거의 그 식욕을 당기는 그런 색깔이어서 그 당시 저 굉장히 좀 수술 후에 한 15kg 정도가 제가 체중 감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서 항상 누워 있었어요. 물론 뭐 화학요법 탓도 있었겠지만 일단 제가 이렇게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무너진 어떤 면역 체계가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버섯 요리를 많이 먹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게 제 스스로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좀 힘도 나는 것 같고 몸무게도 그때로부터 한 8kg 더 제가 회복을 했고요. 암과 싸우는 동안 우선 김명원 씨의 식단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 즐겨 먹던 고기와 가공식품 대신 대장암에 좋다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로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리고 혼자 먹게 되더라도 김명원 씨는 잘 차려놓고 여유 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 애쓴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리고 애들은 그때 1살, 3살이니까 따로 음식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음식 따로, 어른 음식 따로 뭐 너무 분주하게 저는 몸은 하나지 뭐 이런 과정에서 제가 먹을 시간은 거의 없어가지고요. 어떤 때는 콩나물국 딱 떠놓고 거기다가 밥 한 그릇 딱 부어서 그냥 섞은 다음에 마시다시피 제가 먹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은 그 식사 중에서 최단시간으로 먹은 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거의 마시다시피 먹었으니까. 예. 그런 생활을 거의 한 3년을 제가 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너무 바빠서. 네. 그러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가장 끔찍한 최악의 경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강릉의 한 마을. 이른 아침 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농부들이 있다. 강릉대 식품과학과 교수로 있는 이원종 교수와 그의 아내다. 바쁜 와중에도 이 교수는 제대로 된 식사를 고집하고 있다. 16년째 시간을 쪼개어 짓는 농사 덕분에 철마다 제철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까먹었네 벌써. 고구마 조기는 이제 이렇게 그냥 드시면 이빨에 끼기 때문에 이렇게 좀 껍질을 벗겨서 살짝 데쳐서 이제 무쳐 먹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섬유질이 많아서 아주 굉장히 변배도 좋고 또 요즘 뭐 비만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금방 이렇게 뜯어서 먹으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또 색도 진하고 향도 진하고 또 영양가도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방금 밭에서 걷어들인 먹을거리들로 한 끼 식사가 마련됐다. 고즈넉한 시골 야외 식탁엔 잡곡밥 그리고 온갖 채소와 나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거친 음식들이 가득하다.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식사 시간을 통해 삶의 여유를 찾는다는 이원종 교수. 이처럼 맛있게 오래 씹어 먹는 것이 이 교수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이다. 보통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한 30번 내지 40번 정도. 이게 좀 처음에는 좀 습관이 안 될 때는 좀 세면서 씹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좀 지나면은 이제 벌써 배부른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먹게 되고 또 뇌에서 또 혈액량도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세어가면서 한 30번 내지 40번 정도 한 입 넣고 한 30번 정도 40번. 처음에는 이게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히 이제 조금 지나면 습관화가 돼가지고 천천히 씹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한 식사 수칙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섬유소가 많이 든 거친 음식을 즐긴다. 둘째, 입안에 들어간 음식은 최소 20번 이상 충분히 씹는다. 셋째, 최소 20분 정도의 식사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넷째, 음식물을 완전히 삼킬 때까지 씹는 동안엔 다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맛을 음미하며 즐겁게 식사를 하도록 한다. 한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흔히 듣는 말로 빨리빨리라는 말을 꼽아서 한국 사회에 만연돼 있는 서두르는 문화에 대한 자성의 바람이 분 적이 있는데요. 이런 서두르는 문화는 먹는 데도 예외가 아닙니다. 식사하는데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리 빠르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이 식사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먹는 행위라고 정의돼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선 문화입니다. 한 박자 천천히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이 바쁜 일상 속에서 가는 세 끼의 식사를 20-30분 정도의 달콤한 휴식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유방은 예로부터 여성의 미적인 상징이면서 동시에 모성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에도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요즘은 가능한 유방의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명의클리닉 노동영 박사의 유방암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유방암 진단 이후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의대 노동영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의 치료는 국소치료와 전신의 치료로 나누고 수술, 방사선 치료가 국소치료가 되고 항암치료, 호르몬치료, 면역치료 등의 전신치료가 되겠습니다. 암의 외과적 치료는 기본적으로 암을 포함한 장기의 절제와 암이 흘러갈 수 있는 림프절의 제거로 이루어집니다. 가슴의 전부와 림프절을 제거하는 근치 유방 절제술, 또 근육을 보존하는 변형 근치 유방 절제술, 가슴의 모양을 보존하는 유방 보존술, 또 유방 절제와 병행한 유방 재건술 등이 표준 수술 방식이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의 모양을 보존하는 술식이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상실감을 줄여주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유방을 보존하였을 경우에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유방을 전절제하였다 하더라도 동시에 혹은 후에 유방을 복원하는 유방 재건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유방에 존재하는 림프절을 보여주고 있으며 암이 발생하면 이들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수술 시에는 이들 림프절을 제거하여 암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로써 확실한 병기가 결정하게 되죠. 전통적으로 행하여 오고 오늘까지도 중요한 표준 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변형 근치 유방 절제술의 절제 범위를 그린 그림입니다. 유방과 유두를 포함하고 아울러 겨드랑이의 임파절도 한꺼번에 다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완전 절제한 후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10여 년 간격으로 두 가지 근치 절제술을 받았는데 20여 년 전에 수술받은 우측 가슴은 그 근육까지 다 제거한 근치 유방 절제술을 보여주고요. 이후 수술받은 좌측 가슴은 변형 근치 유방 절제술로서 근육을 보존한 후입니다. 우측은 부종과 손상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두 곳 다 가슴을 상실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유방의 일부와 림프절을 절제하는 유방의 보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기본적으로 유방의 모양을 살림으로써 미용적인 손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의 경우에도 애가부 임파절을 한꺼번에 절제하게 되며 수술 후에는 원칙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추구하게 됩니다. 미용적으로 아주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